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 박사 픽 제4회 적중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박용덕 박사의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인데요. 기억해 보면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아닌 자도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즉 거래정보사업자도 거짓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죠. 니은에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아닌 자도 행정질서벌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질서벌이죠. 징역, 벌금이 형벌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아닌 자도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도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청에서 하는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가 행정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뿐입니다. 협회가 위반했을 때 인가취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정답이 5번이네요. 모두 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요. 기억에 매수 신청대리 등록 규칙에는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매수 신청대리 관련 위반 행위를 해도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 취소와 매수 신청대리 업무정지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인데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의 경우 사원, 임원을 말한다. 법인인 경우 사원, 임원을 말한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사원, 임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청문, 매수 신청대리는 모두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취소 3개는 청문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이죠? 예, 틀린 것은 디귿, 리얼, 미음 요 3개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3번.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급 대상입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불기소 처분하면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1인당 50만 원이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동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균분이 아니라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법률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시행령의 개별 기준, 구체적 기준은 4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의 경우에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4번에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맞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2회가 아니라 3회입니다. 1년에 3번 이상 면제 감경받았다면 4번째 자진신고를 하면 면제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체결 후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번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3번 해제 신고 30일 이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 당사자만 과태료 부과받죠. 자, 그 다음에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5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외자 주의해야 되겠죠. 외자가 들어가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공제규정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회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입니다. 회원 상호 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했는데 이게 X죠. 손해배상 책임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두 번째 고용인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분양가격 선택 품목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므로 전자문서는 안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신축, 정축, 개축, 재축한 경우에도 6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투기과일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적인 경우에는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입니다. 6억 이상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초과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등록 취소는 공인중개사법은 청문을 실시해야 되고 매수 신청 대리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 정지되면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가 없지만 매수 신청 대리는 있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안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형 수정은 교부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은 공인중개사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보정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에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는 게 아니라 제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 빼기는 3이죠. 500명, 2개 이상을 시도해서 30명입니다. 5 빼기는 3.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을 보면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는 자는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예, 컴퓨터는 거래정보사업자 되려는 사람이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 용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4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X입니다. 거짓 정보 공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죠. 원칙. 사물로 단축되는 게 아니라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니까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이어야 합니다. 3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도. 그 다음에 3번 을이 일간신문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의뢰인 갑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4번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되죠. 7일 이내에 10일 이내가 아니고 이게 10일이니까 틀렸고요. 7일 이내 공개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요. 그 방법에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어서 쉬었다가 11번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